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2년 반 동안 제가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7번을 기록을 해줬고요. 요거는 화살표 여기 중앙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요거는 이제 명확한 증빙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제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숲TV 오셔서 방송국 게시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링크 따서 다 올려놨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거 참여하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숲TV로 받아보실 분들은 뭐 하루, 일주일 뭐 이렇게도 또 가입 가능하시니까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생방송 참여하셔서 별풍선 단가 맞춰서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또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적중 내역들은 그냥 이렇게 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제가 휴방 기간에 어느 정도 좀 0점을 잡아서 왔고, 메이저리그가 오늘 또 올킬이 났는데, 이 메이저리그가 지금 4일 중에 3일이 싹쓸이 올킬이고요. 오늘은 고배당까지 올킬을 내버렸습니다. 고배당 딱 2조합 나가서 적특 포함입니다. 신시내티는 적특이고 올킬을 좀 내줬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NBA도 어제 좋아 보여서 들여서 또 수익을 냈고, 뭐 국내 야구, 일본 야구, 그리고 일본 축구까지도 전 종목도 잘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8연승 도전이고요. 제가 5월에 연승이 좀 많아요. 2년 연속 지금 10연승 이상 기록이 벌써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또 달이기 때문에 요번 달에도, 요번 시즌에도 잘 한번 만들어서 좋은 성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본 야구 주니치와 한신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적중 내역들은 조금 좀 치우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첫 번째 주니치랑 한신 경기입니다. 오늘 주니치 선발 투수 홈팀 오노 유다이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은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 선수가 2군에서 선발 등판을 한번 했던 적도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7이닝 동안 5실점을 했고 방어율이 무려 7점대에 육박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오노 유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전에는 주니치에서 그래도 선발급의 자원이긴 했지만 지금은 선발급의 자원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주니치도 로테이션 점검차 한 번 더 정돈차 오늘 오노 유다이 선수를 내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선수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피안타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2군에서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제 볼 자체가 좋은 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구로 쓸만한 볼도 투심을 쓰긴 하는데 투심의 피안타율이 5할 때가 넘어갑니다. 한신이 생각보다 직선 구종에 대한 이 타율이 좋고, 뭐 싱커 또는 뭐 투심 계열 이런 계열들을 또 꽤나 생각보다 잘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종 상승만 놓고 봐도 오노 유다이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역시나 이 선수도 어느 정도 경험치는 있는 선수인 만큼 나름 이제 그 나고야 돔에서 어떤 경기 운영 능력만큼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선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몬베츠 케이토 선수인데, 몬베츠 케이토 이번 시즌 좋습니다. 1승 1패, 방어율 2.08점대고, 우리가 그 무라카미 쇼키 선수를 봤을 때만큼의 임팩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 무라카미의 어떤 그림자가 살짝은 보이는 그런 형태의 신인 투수 몬베츠겠고,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애기다 보니까 제구에 있어서 조금 이제 흔들림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좀 제구가 많이 날리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경기 운영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의 구위값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워낙 이제 애기다 보니까, 어린 루키 선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종값이 잘 나와요. 회전수도 워낙 높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던지는 이 포신 페이스트볼의 계열이 50%가 넘어가게 던지긴 하는데, 이게 보통 루키 투수들의 공통점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냅다 좀 꽂아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좀 볼을 많이 씁니다. 근데 피안타율은 좀 높긴 하거든요. 피안타율이 4할 가까이로 좀 많이 높은 그런 편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도 홈런을 잘 안 맞습니다. 오늘 이 구장 나고야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피홈런 수치가 낮다라는 거는 오늘 몬베치에게도 꽤나 좋은 지표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이 선수 결정구로 던지는 포크볼의 이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됩니다. 9푼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결정구를 갖고 있는 선수다. 다만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일본 야구에서 어떤 이제 지표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몬베치 캐릭터 또한 이 직선 구종에 대한 피안타율이 좀 4할대에 육박한다라는 것들. 오늘 두 선발 투수가 직선 구종은 꽤나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양쪽 다 타격 지표를 봅시다. 어떤 쪽이 조금 더 직선 구종이 강점이 있냐? 당연하게도 한신입니다. 주니치는 전반적으로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잘 되는 형태의 어떤 타격 타선입니다. 그래서 한신의 어떤 타선이 조금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양쪽 다 필승조는 말해 뭐합니까? 뭐 역대 최고 수준의 어떤 또 필승조를 갖고 있는 그런 두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선발에서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아마 한신이 짜임새 있는 뭐 3대1, 2대1 축구 스코어 내보이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한신 승에다가 승 1무에다가 언더 이렇게 표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한신가 전체적인 사이즈는 한신이 확실하게 앞서는 구간이라고 보긴 하는데 마인승까지 보지 않는 이유는 한신 타선 자체가 나고야돔에서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그 붙었던 11개 구장 전체 통틀어서 나고야돔이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이제 뭐 한신승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잘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신승에다가 승 1무 언더까지 좀 적절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잘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경기. 오늘 100개입니다, 형님. 네, 오늘 100개고, 저 웬만하면 이제 강승부 아니면은 그냥 1일 패키지 100개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승부가 연승이거나 강승부면은 아마 199개로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이상 100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마초님 별풍선 333개 적중기원. 방송 못 보고 갑니다. 건승하세요. 9945 형님, 그렇네. 잠깐만. 우리 마초 형님도 고맙습니다. 뭐야, 마초 형님 패키지 형님 아니셨어?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랑 리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6가, 응원풍이야. 응원풍이 333개입니까,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응원풍이 333개가 또 터지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일본 야구는 걸러야 될 3경기가 있고 좋은 경기 3경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 개 힌트는 오늘 이 소프트뱅크랑 리오넴 경기는 걸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선발만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 소프트뱅크에 얘네들 소프트뱅크 이번 시즌 조금 쎄하거든요. 뭐랄까요? 약간 그 감독이랑 코치진들의 불화설도 있었고요. 지금 얘들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저기 어디야? 저기 누가 빠지더라? 저기 슈토가 빠져. 슈토 우쿄 선수가 오늘도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전 자원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너무 좀 최근에 이탈이 많은 소프트뱅크다. 그래서 좀 팀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좀 많아요. 그게 소프트뱅크는 좀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팀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늘 히가시야마 나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히가시야마는 뭐 일본 야구 제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보이입니다.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고, 일본 내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싱커에 있어서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선수다. 그러니까 이 히가시야마 선수가 던지는 구종들이 죄다 리스크 피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싱킹 페이스트볼, 그리고 싱커, 그리고 커터, 그 다음에 체인저. 대부분 이제 볼이 잘 긁히지만 않으면은 좀 터지는 구종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시즌 일단 한 경기밖에 직전 경기 뛰진 않긴 했습니다만 히가시야마의 모든 구종 지표들이 일단 다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싱커, 커터, 체인지업이 전부 다 볼의 궤적들이나 각도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또 구종들도 새롭게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던지는 이제 포심 계열이 살짝 조금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형태, 라이징 페이스트볼이랑 조금
조금 다른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좀 싱킹 페이스트볼은 아니고 페이스트볼과 싱커의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그런 계열의 구종을 하나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종을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이 각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트볼과 싱커와 그리고 이 아래로 가라앉는 볼을 이 세 가지 구종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히가시야마가 오늘 생각보다 또 좋은 피칭을 할 가능성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정 경기도 아니고 또 홈 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니오넴 선발 투수가 야마사키 사치야 선수입니다. 야마사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시즌에 오릭스에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제가 그래서 야마사키도 니오넴에서 꽤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즌에는 좀 부상도 좀 잦기도 했고 그렇게 뭐 정말 언터처블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이번 시즌 일단 좋습니다. 3경기 선발 등판했고 지금 0승 1패 방어율이 1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이제 제구 위주로 또 피칭을 한 선수이기도 하고 좀 맞춰 잡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FIP 수치, 수비도움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수비도움 지표가 다만 좀 높습니다. FIP가 지금 3.6점대, 방어율이 1.8점대인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처럼 이렇게 빠따력이 좋은 팀이라고 한다면 이런 팀들한테다가 볼을 자꾸 방망이에 갖다 던진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터져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발 자체에서 상승 매치업은 히가시야마,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타선이죠. 양쪽 타선의 퀄리티는 니오넴이 근소하게 앞서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또 결장자들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저는 언더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쪽을 보기는 하는데 언더 쪽만 차라리 보시는 게 맞고 소프트뱅크가 이기는 방법이 타선의 힘보다는 마운드의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요. 뭐 그렇게 권장드릴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릭스랑 지바롯데 볼게요. 본주 경님 드릴게요. 요거 프리뷰 중에 후원하시면은 제가 요거 프리뷰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릭스와 지바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타지마 다이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바롯데 선발 투수는 타네이치 아츠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오릭스 선발 투수 타지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승 0패 그리고 방어율이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싱킹 페이스트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릭스 애들이 은근 싱커를 던지는 투수들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릭스는 마운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발들이 싱커를 잘 던진다라고 했을 때 꽤나 맞붙는 팀들이 어떤 팀이든 간에 기본적인 성적은 내어주기는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지바롯데가 싱커를 잘 칩니다. 요런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경기 선발 등판을 하긴 했지만 피안타가 좀 많습니다. 매 이닝 1개 이상의 피안타를 맞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홈런도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홈런 하나가 싱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싱커가 완성도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자칫 잘못하면 오늘 또 지바롯데가 원정 봤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초반에 그냥 게임이 터질 수도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지바롯데가 뭐 초반에만 5점 내버리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투구 이제 폼인가 뭐 로케이션 이런 걸 조금 수정을 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얘가 조금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기복 있는 경기가 너무나도 많았다 보니까 제가 오릭스에서 타지만은 웬만하면 좀 걸러가는 투수예요. 그런 투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바롯데 선발 투수 타니치가 좋으냐 사실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바롯데 타니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 2승 1패 방어율 3.5점대인데 홈런 이미 2개나 있고요. 역시나 1인당 피안타가 하나씩 또 잡혀주고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선수가 WHIP가 좀 많이 높은 형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좀 높은 형태에 있고 이 선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직선 구종의 힘이 다소 조금 지난 시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타네이치는 딱 구종 하나만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포크볼이 얼마나 최근에 좋은가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 포크볼이 피안타율이 거의 4할에 육박하거든요. 그만큼
이 선수가 결정으로 던질 만한 볼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대를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양쪽 선발이 매 경기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선수가 타네이치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선수들을 뭐 출루는 자주 시키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나 그런 부분에서 나름 무득점으로 막아내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선이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오릭스가 장타력에선 조금 앞선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바롯데 그리고 한신, 요코하마, 일본 야구에는 이렇게 세 팀이 팀 타격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아치고 그리고 타격존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릭스의 그런 뜬금포에 대한 장타력보다는 지바롯데의 몰아치는 어떤 그런 능력들, 요런 능력들이 조금 더 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지바롯데가 사실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만 생각했을 때는 지바롯데 역배에 대한 메리트가 훌륭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엄청 막 주력으로 좋다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프랜승은 배당이 너무 짜잖아요. 이게 1.1몇 배당이긴 한데 이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언더로 가도 이거는 프랜승은 확정일 것 같고 언더는 당연히 확정이죠. 2.5점이기 때문에 오바로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지바롯데가 앞설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언더로 가면 오히려 오릭스 승에다가 뭐 승일무 지바롯데 프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오바로 간다면 지바롯데 역배 프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배당 조금 올릴 분들은 지바롯데 프랜승 그냥 물어가세요. 이건 저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그 애슬레틱스 제가 프랜승 한번 잡아드렸을 정도로 그때급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건 지바롯데 프랜승은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바 역배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이브의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연 좀 감사드립니다. 일본 야구는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내 야구는 가볍게만 조금 라인들 터치해드리는 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스가이 신야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번 선발 등판을 했고 2승 1패 모두 승패에 관여를 했고요. 평균 자책점이 무려 2.3점대입니다. 와, 근데 세이브는 진짜 이런 그 신투수들 너무 잘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오릭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릭스가 한창 꼴찌 시절일 때 그때 뭐 야마모토, 뭐 야마사키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지난 시즌에 타케우치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스가이 신야도 역시나 상당히 좀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스가이 신야도 워낙 애기고 루키 애기다 보니까 볼 자체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홈런이 없어요. 이게 냅다 그냥 중앙에 꽂아버리는 볼들이 많긴 한데 볼들이 대부분 다 밀립니다.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거고 뭐 그만큼 이 선수가 살 삼진 능력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뭐 피 장타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선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볼넷이 좀 많습니다. 아까 한신전의 그 몬베츠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루키 선수다 보니까 좀 볼이 많이 날리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게 왜 불안하냐면 맞붙는 팀이 하필이면 라쿠텐이잖아요. 라쿠텐은 상당히 그 타격존이 좁습니다. 그래서 타격존,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정한 타격존을 벗어나는 볼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방망이를 잘 안 내요. 헛스윙률도 그만큼 떨어지는 타선이 바로 라쿠텐 타선이기도 하고 다만 이렇게 또 중앙으로 몰리는 스가이처럼 냅다 그냥 중앙에 몰리는 볼들이 있어서는 방망이를 또 잘 돌리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스가이가 구위값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밀렸던 거고 또 탈삼진 능력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제 존 밖으로 나가는 볼에 대한 헛스윙률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건데 다만 라쿠텐 타선이라고 한다면은 상성상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후지 마사루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번 선발 등판을 했고 승패에 관여하진 않았고요. 방어율이 2점대로 또 기록해주고 있긴 한데 요 선수가 조금 위험한 거는 피홈런 수치가 좀 높습니다. 벌써 지금 3경기 동안 홈런 3개를 쳐맞았는데 이 3개의 피홈런이 다 좀 좋지 못했어요. 카운트에 쫓기면서 또 맞았기 때문에 후지 마사루의 어떤 그런 가장 문제점들, 경기 운영 능력 이게 계속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FIP 수치도 많이 높습니다. FIP 수치가 거의 뭐 5점대의 방어율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선수인 것도 맞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양쪽 선발에 저는 오늘 모두 불안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그래도 근소하게 조금 더 나은 이제 선발 투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스가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발에서는 조금 더 세이브가 앞설 것 같고 다만 이제 스가이 시냐의 문제점은
이닝 히팅이 안 됩니다. 많이 던져봤자 뭐 5이닝 정도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올 불펜들이 문제입니다. 세이브는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라쿠텐 불펜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펜에서 라쿠텐이 앞설 수가 있고 타선의 짜임새나 퀄리티도 라쿠텐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절대 2점 차 바깥으로 벗어날 경기가 아니라고 봐요. 라쿠텐 일반승을 보면서도 세이브 프랜승 함께 보셔도 좀 좋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언더가 나더라도 2점 차 안쪽, 오버가 나더라도 2점 차 안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마음에 드시는 거, 좀 안정적으로 배당 짜도 되니까 안정감 있는 배팅 원한다. 세이브 프랜승 보시고 나는 그래도 배당도 챙기고 싶다. 라쿠텐 프랜승 보시면 됩니다. 라쿠텐 승 보시면 됩니다. 언더와 저는 오버 봅니다. 두 선발 모두가 오늘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인 창조님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와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가볍게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결국에 요코하마가 직전 경기에 그 게임을 막판에 터뜨렸잖아요. 제가 어제 요코하마 마힌승을 막폴로에서 잘 갖고 왔잖아. 쇼나 프랜승이랑 같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요코하마제가 마힌승까지 어제 웬만하면 제가 일본 야구에서 마힌승까지는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마힌승을 요코하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야쿠르트의 불펜 때문입니다. 진짜 야쿠르트나 요코하마는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불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만 그래도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선발진들이 나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선발만 단단하게 올라와서 6이닝 이상만 먹어줘도 그래도 요코하마가 필승 좀 잘 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 이제 강점이 있는데 오늘처럼 요코하마의 요시노, 야쿠르트의 야마노 두 어떻게 본다면 선발로서 아직까지 검증이 덜 된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양쪽 다 그냥 제가 볼 때 오늘 냅다 타격전입니다. 오늘 이게 형들 8.5거든요. 국내 야구도 아니고 무슨 메이저리그도 아닌 일본 야구에서 8.5점 지나치게 높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요코하마 홈구장도 아니고 심지어 야쿠르트 홈구장입니다. 메이지 진구구장은 현재 12개 구단 중에서 가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외야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요. 야마노 같은 경우에는 피장타 수치가 오늘 선발 12명 중에서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요시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선발에서 불 지르고 불펜들 올라와서 어차피 필승조 오늘 못 올립니다. 둘 다 필승조 올라와서 또 불 지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8.5점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거는 언더를 못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반 승이나 헤미디캡은 알아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뭐 요코하마 승 보시면 될 것 같고 야쿠르트 프랜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쿠 역배까지는 보기에는 마운드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바에다가 요코하마 승, 야쿠르트 프랜승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방 구간 때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따로 배팅 코멘트에다가 제가 다 적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요미우리 선발 투수가 야마사키 이오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번 선발 등판했고요. 3승 0패, 방어율 빵점대. 현 시점에서 지금 정말 일본 야구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가 이 선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배팅 코멘트에도 적어드렸지만 지난 시즌의 주니치의 타카하시가 걔 이름 히로토지 타카하시 히로토라고 해서 정말 시즌 초반에 0점대 방어율을 계속 달렸던 미친 투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수의 좀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긴 것도 둘이 존나 비슷하게 생겼어. 이오리랑 히로토랑. 근데 야마사키 이오리의 강점은 뭐냐면 상하 커맨드를 쓰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포신 페이스트볼의 구종 가치가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 지금 12점입니다. 이거는 12점이라는 이 구종 가치는 뭐 단기전에서는 좀 잘 나옵니다. 시즌 초반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 자, 평균적으로 4점, 5점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거든요. 또는 약간의 중상위권이라고 보고 8점대면은 와 지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데 12점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최고의 지금 구종 가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상하 커맨드를 쓰는 선수들은 이런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구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야마사키 이오리의 눈에 띄는 수치 중에 하나가 이닝당 주자 출루율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할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본 야구를 분석을 형들한테 3년 정도를 방송을 했고 또 일본 야구를 봐온 지가 8년 정도가 되는데 이 수치 전 처음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야마사키 이오리가 보여주고 있는 임팩트는
시즌 초반 한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뭐 현 시점 그리고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선발 투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높은 퀄리티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넷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삼진이 26개인데 그만큼 포심 구종 가치가 진짜 미쳐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칭찬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오세라 타이치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4경기 선발 등판했고 1승 1패, 방어율 1.73점대. 오세라 타이치 형님은 뭐 지난 시즌부터 회춘하기 시작을 해서 이젠 진짜 뭐 사실 히로시마의 1선발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 선수의 이 형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형님 그 저기로 갔습니다. 쪽잠으로 보내드렸어요. 쪽잠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형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경기 운영 능력이죠. 또 이렇게 요미우리 홈구장처럼 조금은 투수 친화적인 홈구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적은 홈런 비중 그리고 피상타율도 굉장히 좀 낮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형님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어쨌든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라고 제가 포장은 잘 했지만 이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라는 표현 자체가 주자 출루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매 이닝 출루가 됩니다. 이 형님은 매 이닝 주자를 깔고 들어가고 요미우리 같은 팀은 앞에 주자가 쌓여있으면 안 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홈런 타선이기 때문에 어디서 홈런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자를 깔아놓으면 상당히 위험한 투수가 바로 오늘 오세라 타이치 형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형님도 뭐 전체적인 뭐 구종 지표들이나 로케이션이나 또는 뭐 제구력도 나쁘지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결국엔 이 한방, 요미우리의 한방이 경기를 결정지을 것 같다. 하필이면 또 오늘 이효리가 선발 등판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선발과 불펜과 타선의 어떤 퀄리티들이 정말 전부 다 동등하게 다 앞서는 경기가 이 경기다. 요미승에다가 근데 요거 형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요미우리가 정말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일본 야구 분석할 때마다 꼭 강조드리는 한 가지의 경기가 있어요. 바로 요미우리가 뭐다? 홈에서 배당을 얼마? 1.5배당을 받았을 때. 이거 진짜 속 많이 썩이는 배당입니다. 속 뒤집어지는 배당이에요, 형들 이거.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보통 요미가 도쿄돔에서 1.5배당 받고 타선에서 진짜 속 많이 썩입니다. 보통 연장 가는 경우도 많고요. 1.5배당은. 늘 그래왔습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KBO 리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리그는 시간 관계상 유튜브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 줄 요약으로 훅훅훅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산 선발 투수가 콜어빈입니다. 4승 1패, 방어율은 1.98점대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KT 선발 투수는 헤이수스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1점대 역시나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홈 콜어빈은 저는 웬만하면 믿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닝 히팅도 잘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KT와의 구종 상성도 너무나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가 오늘 불펜만 조금 더 가동을 잘해주고 마지막 어제 보여줬던 것처럼 타선의 응집력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일반승 정도는 오늘 배당도 잘 받았어요. 1.75배당. 이거는 전반승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이수가 나쁜 투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발의 퀄리티는 콜어빈이 훨씬 좋았던 경기였다. 두산 일반승 정도 권장드리겠고요. KT 2.5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하나와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선발 투수가 오늘 류현진입니다. 2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LG 선발 투수가 7위 놓습니다. 4승 1패 방어율 1.7점대입니다. 양쪽 다 선발이 뭐 그냥 미친 투수들입니다. 언더 쪽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류현진이 내려간 다음이 문제입니다. 늘 그래왔죠. 류현진이 직전 LG전 잠실에서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류현진 내려가고 난 다음에 불펜들이 많이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LG 타선 자체가 또 한화 불펜들에게 나름 사이즈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 LG 승에다가 LG 1마인승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까지 볼 수가 있겠다. 2.5까지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2.5 볼 거면 하나 프랜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LG 승에다가 1마인까지는 볼게요. 다음은 키움과 롯데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투수는 김선기씨 0승 2패 방어율 5.75점대 롯데 선발 투수가 박세영 선수입니다. 5승 1패와 방어율 2.87점대입니다. 박세영 선수 저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박세영이랑 임창규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두 선수가 모두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죠. 박세영 선수도 지난 시즌 잘 던졌지만 이번 시즌 저는 증명해야 되는 게 바로
키움 같은 직선 구종,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장타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도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박세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카운트를 쓸고 나갈 때 보통 포신 페스티벌을 주로 즐겨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세영 선수가 오늘도 만약에 검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인정입니다. 그래서 롯데 승에다가 롯데 마헨승 오바까지 보긴 하는데 마헨승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롯데 승에다가 오바 정도 두 가지 모두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는 건 저는 오바 쪽 볼게요. 다음은 기아와 NC 경기. 기아 선발 투수건을 황동하 선수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7점대, 7레벨 선수고요. NC 선발 투수건을 라일리입니다. 3승 2패, 방어율 4.83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NC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거 커터 노름이 존나 문제라니까. 얘 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커터를 위주로 자꾸 최근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독이 되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황동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발감은 아니기도 하고요. 요 경기 우리가 오바 쪽으로 접근하면서 김도영 역시나 돌아온 타선은 제가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 역배나 또는 역배 받았으니까 프랜승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신세계와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선발 투수가 문승원 선수 2승 1패 방어율 2.5점대고요. 삼성 선발 투수가 원태인입니다. 3승 0패 방어율 1.86점대입니다. 삼성의 그 원정 타율이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분명히 삼성은 그 타선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정 경기는 그러면서도 제가 신세계 이 팀이 홈 경기에서 마운드는 뒤지는 팀인데 문제는 뭐다? 타선이 진짜 개병신 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진짜 타선 제일 병신 팀이야. 신세계는 거의 국내 야구의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삼성승 보십시오. 또 원태인 선수가 선발 등판하기 때문에 원태인 승에 삼성 승에다가 삼성 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문승원 선수가 피정타에 대한 리스크를 또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더보다는 차라리 8.5라고 한다면 오바가 나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삼성 승에다가 1 마헨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국내 야구는 좀 가볍게 한 줄 요약 정도만 해드렸고요. 일본 야구가 오늘도 주력이기 때문에 일본 야구 위주로 베팅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 8연승 오늘도 깔끔하게 전 구간 적중으로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이따 있을 메이저리그 또 올킬 한 번 더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톡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우리 수티비 형님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단가 맞춰서 별풍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수티비 형님들은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